자기 주장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논거나 나의 욕구나 내가 원하는 그거를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어설티브니스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 우리 현대인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상대와의 어떤 관계성이 있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자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새 그냥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그냥 듣고 있을 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내 안에 들끓는 여러 가지 소리를 내가 꾹꾹 참는다고 행복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불편하거나 좋거나 이런 얘기를 그때그때 아주 나이스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 삶이 행복해진다. 그리고 내 안이 굉장히 청정해진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에게 자기 주장이 굉장히 필요하고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주장 기술이 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 자기 주장은 그냥 내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신데 조금 논문 자료에 의하면 좀 달라요. 실제로 이 어설티브니스는 고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논건데 상대방을 잘 배려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펴는데 왜 상대방을 배려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의 주장을 펴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의견이나 이걸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입장만 막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아작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설티브니스는 나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 주장을 확 피는 게 아니라 나도 배려하지만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이게 전제로 깔려야 돼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내 주장을 막 이렇게 편다.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나와 상대의 마음을 잘 알아차림하고 배려하면서 이게 전제로 깔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주장을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주장을 막 주절주절 장황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또 자기 주장 기술하고 좀 달라요. 자기 주장 기술이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면서 나와 상대의 마음을 잘 살피고 알아차림하면서 나의 주장을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아주 주되게 나오는 게 5가지 정도 있어요.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내 안에 어떤 생각, 감정, 갈망이 있는지 잘 알아차려야 돼요. 잘 알아차리고 거기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배려하고 이게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화가 올라왔을 때 이 화라는 거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화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대응하는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잘 유지 강화하는가 이게 또 네 번째 조건이고 다섯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어설티브니스 즉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한 기술은 지금 이야기한 5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자기 주장에 대해서 진단하는 15개 항목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지금 내가 어떤 수준의 자기 주장 기술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가늠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자기 주장 기술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를 보고 지금 현재 나의 수준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지금 어떤지 분명히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주장을 할 때 생각, 감정, 갈망이 왜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할 때 보통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코어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그동안 마음 세 줄 일기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생각, 감정, 갈망은요, 마음의 3요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생각, 감정, 갈망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에 노출이 돼 있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의 주장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뭐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생각, 감정, 갈망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 머리가 아파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지? 뭐야 이게 왜 두서가 없고 이렇게 장황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행동들이 뭐냐면 중언부언, 계속 얘기해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지 못하니까 계속 그 상대방도 생각에 머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는 하지만 뭔가 교착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을 잘 펴는 방법은 먼저 내가 저 사람한테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내가 이 원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 없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여러분들 먼저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마음의 3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기분이 좋다, 기분 좋아요 이러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기분 좋은지, 오늘 내가 굉장히 그 보고서를 잘 썼다고 칭찬을 받았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나 다음부터도 잘해야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내가 오늘 보고서를 썼는데 팀장님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거든. 나는 앞으로도 정말 진짜 보고서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지금 여기 화면을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뭐예요? 참 논리정연하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하려면 훈련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항상 내 지금 감정이 어떻지? 이게 무슨 생각 때문에 왔지?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이 세 가지를, 마음 세 줄 일기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표현이라는 건 글로서의 표현도 마찬가지고 말로서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마음 세 줄 일기였잖아요. 마음 세 줄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얘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을 할 때 컴마를 많이 쓰면 사람들이 잘 알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보고서 썼는데 막 팀장님한테 칭찬을 받았어. 너무 기분 좋아. 야, 나는 앞으로도 큰 여기에 핵심 인물이 될 거야.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장황하게 보여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팀장님한테 오늘 보고서 잘 썼다고 칭찬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 나는 앞으로도 정말 에이스가 될 거야. 이렇게 해봐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주장을 잘하고 싶으면 첫 번째 조건이 내 마음, 감정, 생각, 갈망을 잘 알아차림하고 정리를 해서 말할 때는 그 생각, 감정, 갈망 순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상대방이 정말 이 사람 이야기 잘한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 주장하면 사실 빠질 수가 없는 게 내가 화가 올라왔을 때 내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버럭 하는 사람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버럭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공감된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절대 안 들어요. 그 사람 좀 뭔가 이상해.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CJ에서 근무할 때 버럭이었어요. 화를 진짜 많이 냈어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화를 표출하는 거예요. 화를 낸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이제 화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기 주장하고 연결이 되냐? 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부정적인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고 우울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표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일단 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정을 표출해 버리면 그때부터 분위기 싸해지죠. 그리고 상대방은 막 공포 느낄 수도 있고 나를 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미안하다라고 하지만 이미 총은 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화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 작동 모델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여러분들이 화가 올라온 이유는 어떤 촉발제가 있어요. 그 촉발제가 있기 때문에 화가 올라온 건데, 화가 올라온 건 우리 삶에서 유일하게 현재 이 순간의 찰나에 나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근데 화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알아차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화가 올라왔을 때 내가 화가 났구나를 알면 아까처럼 왜 그런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화가 났을 때 이걸 알아차림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굉장히 초하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 절대 자기 주장을 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가 올라왔을 때는 그 마음 작동 모델에 의거해서 내가 좀 화가 났구나. 뭐 때문에 화가 났지? 그래서 친구가 약속을 깼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내가 한번 클레임을 걸어야겠어. 이렇게 내 마음을 정리를 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뭐 한 30초, 한 90초 요 정도 되면 사라져요. 어떨 때? 주인이 이렇게 알아봐주고 프로세싱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한 그 굉장히 또 중요한 요건 중에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알아차림하고 내가 이 화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 화도 여러분들 나의 일부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참거나 표출하거나 하면 또 심층 어딘가에 얘가 탁 파킹이 돼요. 그래서 화나는 사건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사건이 또 오면 버럭 화를 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피하거나 표출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화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시고 이 화가 왜 올라왔는지 얘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봐 줄 때 그 화는 우리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자원이 돼요. 예,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되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챙겨서 네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화를 확 내버리잖아요. 하여튼 주변 굉장히 썰렁해지고 화낸 나도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셔라. 예, 그러면 굉장히 자기 주장을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화를 확 내잖아요. 그럼 수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건 뭐냐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 왜냐면 네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약속을 깼잖아. 나는 너한테 원하는 게 내 시간도 중요하니까 약속을 함부로 깨지 않기를 원해.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화를 야, 너 왜 그래? 이러고 화내봐요. 얼마나 하세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럼 화가 났지만 참자. 특히 기업에 계신 리더분들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참아버리거든요. 참으면 그게 내 안에 어딘가에 파킹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사실은 참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본인한테도 안 좋지만 그 자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숨기고 있구나. 자기 감정을 숨기고 있구나.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자기 주장의 저해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기 주장과 이 자존감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얼마나 믿으세요? 예, 자기 주장을 할 때 나 자신을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에 계속 물음표를 달아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게 맞나?
아, 내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그 구성원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의문부호를 던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하면서 힘이 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려면 일단 자기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믿고 내가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자존감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존감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래도 그런 부분도 나의 일부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든지 난 잘할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의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기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폄하 발언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뭐 싫어하지 않는가? 이런 거.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완벽에 완벽을 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막 옥죄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 나에게는 굉장히 마이너스 사인을 계속 보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마이너스 에너지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에너지를 주면서 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자기주장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자기 주장을 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자기 주장 기술을 이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야기할 때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분명해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일단 자세도 주춤주춤해요. 자세도 주춤주춤하고 항상 셀프 디스멘트를 날려요.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어제 제가 준비를 잘 안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는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이랬을 때 뭔가 모면 전략을 먼저 펼쳐놓는데 그런 거 자체가 자기 주장 기술에는 굉장히 네거티브다. 그래서 내가 자기 주장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존감을 먼저 한번 점검해보고 자존감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자기 주장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세에서 딱 그게 확인이 돼요. 여러분들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바디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변에 뭐 유튜브도 괜찮고 근데 유튜브는 이제 앉아서 하니까 제한도 있지만 유튜브도 괜찮고 강연회를 할 때 사람들의 자세를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임팩트 있게 간결하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팩트 있고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이 굉장히 청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얽히고 설키지 않은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아까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세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일단 허리를 굉장히 꼿꼿이 세워요. 그리고 허리를 세우면서 아랫배에 힘을 딱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발이 땅에 딱 붙잖아요. 근데 그냥 땅에 붙어 있지 않고 그라운딩이라고 해요. 이 발바닥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쫙 내려가는 느낌?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리부터 이렇게 허리부터 딱 세팅이 되고 가슴도 딱 펴죠. 가슴도 딱 펴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도 굉장히 정중앙으로 딱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얼굴 표정이 밝아요. 왜? 나의 주장을 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발음도 굉장히 정확해요. 발음도 정확하고 그리고 눈에서도 굉장히 선하면서 열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까 자존감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을 잘 살핀다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그거를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서 딱 결과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자태, 프레젠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남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자기 주장을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울 앞에 서서 나의 바디의 전체를 한번 살피고 점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주장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인들이 너무 자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요즘 이렇게 조직에서도 보면 리더들도 자기가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구성원들한테 얘기 안 해요. 괜히 얘기 잘못해가지고 블라인드에 올라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막 꾹꾹 참아요. 그리고 또 조직에 있는 우리 MZ나 이렇게 신세대들도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뭔가 우리 상사가 얘기하는 게 뭔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입을 딱 닫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막 뭔가를 막 하라고 막 얘기했을 때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자기 주장을 안 펴요. 됐어 막 이러던지, 아니면 그냥 문 꽉 닫고 들어가던지. 그러면 또 친구들이랑은 또 얘기하냐.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채팅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육성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주장은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기 주장을 해버릇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에 막 생각의 산이 높아지면서 이제 좌뇌를 막 쓰는 거죠. 그러면 머리가 막 터질 것처럼 많은 생각들이 쌓여.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하루에도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얘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아봐 줘야 되는데 얘를 알아봐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감정들이 어디를 가지 못하고 저 심층 종자 어딘가에 가서 또 막 우르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정리하지 않으니까 이게 또 뭐 어딘가에 막 상상처럼 막 또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머리도 꽉 차죠. 감정의 박스도 꽉 차죠. 그리고 뭔가 풀지 못한 나의 욕구도 꽉 차죠. 그래서 그냥 꽉 차서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아주 심하면 공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막 굉장히 불안증이 올 수도 있고,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자기가 이제 탁 멈칫하는 그런 심리적인 굉장한 이렇게 좀 공포감이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나를 한번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자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 세 줄 일기를 쓰고 혼자라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 갈망을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할 때마다 내 마음에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여백이 생기잖아요. 여백이 생기니까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나를 더 살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없이 계속 꽉 차고 있다가 꽉 차잖아요. 꽉 차면 어떤 게 들어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사회생활도 좀 어렵게 되고 대인관계도 어렵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존감에 굉장히 스크래치가 나요. 도대체 내가 나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아니 우리 주인은 도대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그리고 뭐 굳이 해야 할까라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자기 주장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 마음이 굉장히 청정해진다. 그러면서 세상을 보는 눈,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 또 굉장히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주장을 말씀하실 때 대표님께서 스킬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 스킬이 어떤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코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코칭의 정의는 누군가의 어떤 잠재력을 이끌어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리더십 도구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 코칭에 대한 정의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신나서 말을 하게 하는 리더십 도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기주장 기술에서도 뭔가 내가 그럼 어떻게 나의 주장을 잘 얘기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자기 주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잘 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라고 하면 그걸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스킬이라고 해서 테크닉을 좀 같이 배워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하는 데 있어서 저는 4가지 스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그럼 경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좀 풀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런 여러 가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을 움직이는 질문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논쟁도 벌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장을 상대방의 주장과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을 때, 아니면 간극이 있을 때 어떻게 조절하냐, 이런 부분의 피드백도 중요하고, 이제 네 번째는 어쨌거나 내 주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재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품이나 품성은 어떤지, 그런 부분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인정, 칭찬, 요 스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4가지는 코칭을 잘하기 위한 스킬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한 경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한 경청에는 이제 몇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를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경청하십니까? 예, 우리는 나는 경청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보통 경청의 정의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좁은 관점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경청을 정말 잘하고 싶으면 나 자신을 경청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경청해요?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도 경청이에요. 눈으로 하는 경청.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로 내 뭐 체취가 어떤지, 내 향수가 어떤지, 이것도 느끼는 것도 코로 하는 경청이에요. 그리고 귀에서는 어때요? 귀에선 지금 이제 내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바디랭귀지 이런 거를 시각적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그거 듣는 게 중요해요. 그 어설티브니스 자기주장 기술에 3가지 있었잖아요. 생각, 감정, 갈망을 잘 알아차리고 표현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경청이에요. 그래서 자기주장 기술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경청해야 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외모적인 것과 함께 내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래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연결된 생각과 그거와 연결된 욕구를 분명하게 계속 여러분들 알아차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청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자기 주장을 할 때 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임팩트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주장 기술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잖아요. 근데 내 주장만 쫙 피면 그게 자기 주장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똑같아요. 이 사람도 눈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 뭐 이 자세, 바디랭귀지, 얼굴색, 표정 이런 걸 쫙 보는 거예요. 그게 시각적인 경청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말을 들을 때도 단순하게 말만 들으시면 안 되고 그걸 분절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이나 사건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상대방의 얘기를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3번째는 내가 들은 얘기를 내가 잘 들었는지 그걸 되묻는 것도 굉장한 자기 주장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하고 싶지만 가장 어려운 게 경청이에요. 경청은 내 몸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내 앞에 앉아있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많은 게 들리거든요. 이제 들었잖아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아, 그러시군요. 오케이 이러잖아요. 그거는 경청이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는 경청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컨텍스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아요? 라고 해서 호기심을 담아서 핵심 내용 중심으로 되물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한 세 가지 경청. 첫 번째, 내 외면과 나의 내면의 그 생각, 감정, 갈망을 잘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경청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외면과 그 사람의 내면에서 표현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죠. 생각, 감정, 갈망을 잘 듣는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핵심 중심으로 쫙 정리를 해서 호기심을 담아서 묻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스킬 중에 질문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기 주장 기술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기 주장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내 이야기를 하고 그냥 던져주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자기 주장 기술이 필요한 거는 어떤 논의나 협상이나 아니면 뭔가 디베이트를 할 때 내가 위너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은 협상이나 어떤 설득의 장면에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한테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기 주장은 내가 원하는 거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가 말을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질문을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뜨뜨미지근하게 반응해요.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그건 뭐냐? 내가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너무 신나서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 딱 꽂혀서 정말 자기 얘기를 막 한없이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잘 펴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자극하는, 그 내면을 자극하는, 그 진짜 그 코어를 자극하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질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질문은 제가 아까 경청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서 호기심을 담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아,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렇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이렇다는 거군요 라고 하면 질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끝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다는 거죠 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다시 아, 내가 들은 게 맞는지 당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받으면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한 얘기를 딱 정리를 해서 질문이 딱 왔기 때문에 한 방에 훅 들어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더 깊은 얘기를.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또 되묻게 하잖아요. 그러면 양파를 까듯이 계속 깊이 들어가서 코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죠? 이거 저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게 근데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어떤 기업체 가서 리더들을 이거 교육을 시켰는데 이걸 한 2시간 연습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또는 저 사람 얘기 틀리는데 이 판단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이 강력한 질문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청을 잘해야 되는데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좌뇌를 스위치 오프하고 진심으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상대방이 한 얘기를 되묻는 거 이거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잘 들으면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를 끌고 와서 그 의미를 묻는 거예요. 아, 지금 막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이런 거. 그렇죠? 야, 우리가 시너지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말씀하신 시너지는 어떤 의미죠? 라고 하면 그게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막 이제 책을 읽고, 야, 이거 좋은 질문이야. 그래서 막 메모했다가 나중에 이제 막 가서 구성원들이나 자녀들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팀장님 또 어디 가서 교육 받아오셨구만. 이 얘기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질문을 내가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건 팁인데, 내가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은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짜증을 주는 질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주말에 뭐 했어? 점심 뭐 먹었어? 데이트는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MZ여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은 굉장히 좌뇌를 치면서 상대방을 움직이지 않는 질문이에요. 나 중심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질문보다 질문에 how, 어떻게를 넣잖아요. 그러면 중상은 가요. 주말 어땠어요? 아, 요즘 데이트는 어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처음에 한 질문하고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how, 어떻게라는 부사를 넣어서 질문을 하면 그 중상은 간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로 의견이 대립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주장을 딱 펼 때 상대방이 와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건 아닌데 딱 이러거나 아니면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B라고 막 얘기해요. 둘이 막 간극을 좁히지 않고 막 팽팽하게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이럴 때 화를 내면 하수예요. 그렇죠? 이럴 때 막 자존감이 무너지면 또 하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스킬인데 이제 피드백 기법을 쓰셔야 돼요. 피드백 기법. 이제 피드백은 뭐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런 거를 교정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이제 피드백이에요. 보통 이제 렌즈버그는 이거를 부정적 피드백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거를 발전적 피드백이라고 좀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발전적 피드백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를 냈는데 이렇게 교정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성장을 하세요라는 그런 피드백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자기 주장을 펴는데 굉장히 의견이 대립됐다. 그랬을 때 서로 팽팽해가 가면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그럴 때 자기 주장을 잘하는 나는 어떻게 하냐? 발전적 피드백을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발전적 피드백은 뭐냐면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거예요. 내 상대방이 나랑 다른 의견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나의 의견에 수긍을 해서 같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3단계 프로세스로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단계 나의 주장과 다른 이견이 있을 때 내 주장을 몰아치면서 주장하면 하수예요. 어떻게 하냐? 이제 호흡을 탁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당신과 의견이 다른데 한 가지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양해를 구해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나도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막 내가 쏴붙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도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물으면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이 오니까 하세요 이러든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세요라고만 하면 되고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거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 질문으로 되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순간에 벌써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정리하는 걸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팩트는 뭐예요?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지금 B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이게 생각이에요. 사건이죠. 내가 이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렇죠? 아니면 아쉬워요. 감정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나의 논거가 분명해요. 내가 왜 A라고 주장하는지 B라고 주장하는지 논거가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논문에서 있다든지 아니면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그 주장 대비 나는 이러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맞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을 잘하게 하는 첫 번째 생각, 감정, 갈망을 딱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는 정리가 됐고 내가 정리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도 나의 정리가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얘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논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내가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프로세스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을 담아서 일단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이 얘기하라고 해서 나는 했고 내 한 얘기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을 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빼박! 나의 얘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논거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다. 그래서 어떤 그 이견이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걸 피하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잘 피는 기술은 3단계로 양해를 구하고 내 마음을 딱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그 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3단계 발전적 피드백 요거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스케일 중에 조금 생소한 게 있어요. 인정, 칭찬이라고 되는데 이게 어떤 거죠? 그쵸. 아니 우리가 뭐 다 자기 주장을 펴는 것도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자기 주장을 펴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권리랑 나의 주장을 가져오기 위한 거잖아요. 일로서만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살짝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주장을 잘 펴는 방법 중에 그 사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존재인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 경청도 하고 내 안에 질문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도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 뭐 어떤 철학이 있을까?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 어떤 강점이 있을까?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하면서 뭔가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요. 내가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내적 동기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 인정했다고 해서 내가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품성을 알아봐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자기 주장을 막 펴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잘했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당신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주장은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오는 건데 전제 조건이 나와 상대를 배려하면서잖아요. 나만 배려하면 안 되고 상대도 배려한다는 관점에서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적인 요소를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축하해주는 인정과 칭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